안녕하세요. 쿠하 트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시장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 알트코인 시장에 뚜렷한 상승세가 보이는 장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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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새벽 4시에 회의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과반수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종 금리적으로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죠. 그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번은 50bp를 인상을 하고 다음에 바로 25bp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16.3K까지 내려갔다가 회의록 공개와 더불어서 16.6K까지 회복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장이 이제 이틀 동안 제대로 열리지 않는 만큼 오늘도 열리지 않고 내일 역시도 이제 나스닥장이 일찍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계에 있는 기관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기관과 연계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뚜렷했을 것이다라고 오전에 코코아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회의록에서는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오늘 1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같이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에 4시에 회의록 공개가 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저희가 조금 이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아님, 오늘 우루과이 경기가 있는데 오늘 또 같이 치킨 먹으면서 봐야죠. 축구 네. 보실 거예요? 제가 네. 지금까지 경기를 하나도 못 봤는데 정말요? 그전에 네. 경기들이 다 예상치랑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전에도 뭐 사우디랑 이제 전에서도 맞아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지금 어제도 일본이 독일을 이기는 걸 봤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죠. 당연히 승리를 네. 좀 노려볼 수 있지 네, 않을까. 우리 역시도 이제 예상치와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네. 보여줬기 때문에 열심히 해준 만큼 이번에는 좀 경기를 보면서 네. 같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가 뭐 축구 얘기를 한 것도 맞지만 사실 사우디가 이길 줄 모르고 이렇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코인 시장에도 조금 미치지 않았나요? 네, 우선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또 같이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 조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타르 월드컵도 이제 20일 날 개막식을 했고 네. 그리고 회의록 이후에 생각해 보면 휴일과 또 이제 미국 미장이 열리지 않는 그죠. 모습이 있어서 좀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좀 사소한 것이나 이제 사소한 네. 정보나 사소한 뭐 세력의 개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위아래 등락폭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경제 일정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회의록 발표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나스닥이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내일과 모레죠. 한국 시장에는 시차로 인해서 내일과 모레 이제 전체적인 한국계 코인이나 한국계 기관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아도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벼운 코인들의 상승이 눈에 띌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때 주목할 만한 것은 2부에 이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지만 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휴장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고요. 현재 그래서 따라서 지금 기관의 매집과 아니면은 지금 사실 시선이 월드컵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월드컵을 통한 또 NFT 쪽도 시장이 잠깐 반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같이 지켜보실 텐데요. 어쨌든 회의록이 뭐 오늘 공개가 되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파적인 발언도 계속 나왔지만 이번 회의록만큼은
좀 시장 참여자들 달래주는 모습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초아님? 네, 우선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신호가 아직 보이진 네. 않는다고는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다수가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할 것은 긴축 조절의 이유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물가를 조금 안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긴축 조절 자체가 이미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네.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좀 더 천천히 하겠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파월이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안적으로는 하락세가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줄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은 50bp를 하고 1월, 2월에는 25bp를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크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네. 50bp 쪽으로 좀 많이 쏠린 그런 중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이틀 동안 미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네. 우선은 매파적으로 강하게 발언해주고 눌러서 끝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달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틀 동안 미장이 휴장이 되면 당연히 나스닥이 종료된 상태, 지금의 회복세가 있었던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끝나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4일 네. 동안 제대로 이제 장이 운영이 되지가 네.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코인이나 이제 한국계 주식들이 이제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당연히 주식이 오른다면 이런 연계되어 있는 코인들 역시 우리 김치 코인이라고 하죠. 김치 코인의 상승세 역시도 뚜렷할 것이다라고 오전에 제가 코코아톡 방에서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그런 경계나 저항대를 완전히 뚫어주기엔 아직도 우리 FTX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좀 투심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덜 받는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먼저 들어가고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중국 계열 코인들의 상승세 역시도 어제랑 오늘까지 네. 해서 10% 정도 올랐던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 가볍고 세력이 많이 유입되었던 거래량이 폭등했던 코인들 위주로 살펴보신다면 단타로 좀 짧게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FOMC 회의록을 본 결과 살짝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섞여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장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휴장과 겹쳐서 이런 부분 코인 시장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비트코인 쪽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훨씬 더 몰리고 있고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계열과 또 중국계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월드컵도 그렇지만 월드컵 아까 얘기했었을 때 NFT 시장에 사우디가 이겼을 때 살짝 반짝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칠리즈나 우리 펜토큰 기반해서 그 차트적으로 살짝 죽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또 다시 경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칠리즈를 매수를 이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가 칠리즈의 고점이었거든요. 아, 단기 네네. 고점에서 이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저항선은 이미 하락 돌파를 했고 그리고 매수보다 매도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각자 영향에 맞춰서 이런 경기 일정에 맞춰서 갑자기 누가 이기거나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펜토큰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나 호재나 악재는 기대감과 아니면 불안감에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칠리즈 같은 것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도 이제 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미미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조금 해줬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은 카타르 월드컵 자체가 NFT와 연동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는데 네. 특히나 역대 월드컵 개최 총 비용 추이를 보시면 카타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으면서 월드컵에 정말 진심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전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전 전이기 때문에 좀 네. 같이 살펴보실 건데 그때 펜토큰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경기가 예상치와 다르게 조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는 순간에 아르헨티나의 펜토큰이 30%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 앞으로 있을 경기 일정에 앞서서 관련되어 있는 펜토큰이 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께 NFT에 관련된 유입세를 증가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코인 쪽으로도 그럼 NFT가 관련되어 있는 그걸 결제하는 시스템이 코인 쪽으로도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네. 그쪽으로 유입세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살펴보실 게 뭐냐면 이번 개막식에서 우리 방탄소년단의 맞아요. 정국이 그런 개막식에서 무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역시도 같이 살펴보면 좋은 게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엔터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제 사우디나 중동 쪽을 이제 좀 볼 수밖에 없고 네, 맞아요. 그쪽이 열린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많은 엔터사에서 중동 지부를 많이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지표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도 NFT거든요. 왜냐하면 엔터 주식이랑 NFT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이죠. 네. 이게 좀 많은 분들께 소비가 될 수 있으려면 결국엔 셀럽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연예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엔터주와 바짝 이제 붙어서 NFT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들 역시도 앞으로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메타버스 섹터가 조금 부진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여력들이 네. 엔터 주식과 붙어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축구를 즐겨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이기면서 NFT 시장도 잠깐 반짝 오르는 것 같았고요. 이번에 BTS 방탄소년단이 개막식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들었을 때 중동 쪽에서 현대 쪽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 하이브에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직통으로 하이브 쪽에 연결해서 전국을 연결을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초아님께서는 엔터 쪽으로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또한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용이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코인 시장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우리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휴장이 있고 또 빨리 장을 끝내는 장세가 이틀 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번 주에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소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아무래도 아마존에서도 1만 명을 해고했을 정도면 네, 이제 맞아요. 앞으로 소비가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나스닥 휴장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랑 내일 이제 연달아서 제대로 나스닥 장이 열리지가 않죠. 네. 오늘은 열리지 않고 내일은 이제 일찍 닫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 이번 주 자체에 소비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타르 월드컵까지 껴져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참여하거나 이제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된다면 당연히 가벼워진 상태에서 나스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한국이나 중국계 코인의 상승이 연달아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뭐 광군절이나 이제 관련되어 있어서 11월이나 12월에 소비를 촉진하는 날인데 이것을 이번에는 앞으로 그 전보다는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시장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미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회의록 역시도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사실은 걸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참여하는 이런 시장 자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은 이제 1차적으로 갔지만 이제 다음에는 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코인 쪽으로 그 유급세가 어쨌든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이제 앞으로 세력들이 가벼워진 장을 틈타서 펌핑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펌핑이 많이 오면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길 거고 이제 상승 랠리를 기대하면서 가벼운 김치 코인이나 이제 중국 세력이 붙은 그런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좀 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역시도 이런 뭐 전체적인 시장은 거시 경제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아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런 세력들 위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나스닥 휴장, 미장 휴장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 또 개별 종목 강세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초안님과 같이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의 상황도 같이 살펴볼 텐데 중국 쪽에서 다시금 코로나 봉쇄령을 내리면서 시장을 조금 차갑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중국이 베이징 봉쇄에 들어갔다고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네.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베이징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이징뿐만 아니라 뭐 선전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들에게 이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홍콩 증시나 중국 계열의 증시들이 당연히 하락을 해줬다가 이제 다시 조금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우선은 그 전주만 하더라도 제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부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 자체에 조금 민감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실 것들은 이렇게 당연히 뭐 문호를 막는다 아니면 이제 그 도시 간의 그런 이제 교류성을 좀 줄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영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같은 주요 유럽 연합에서는 중국 쪽과의 수교나 이런 것들을 늘리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특히나 영국이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 역시도 그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가 전쟁이 결국에 끝나가는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비춰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코로나가 봉쇄가 되지만 앞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6개월 내에 문호를 연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무역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계속 이제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겨울 전에 이제 좀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계속 정치권과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당연히 정치권이 지금 내부의 상황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두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전체적인 표심을 좀 얻으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까지도 강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럽 연합이랑 미국 그런 쪽도 그렇고 중국 역시도 3년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긴장감이 사실 그 전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뉴스들과 불과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유럽 연합이 계속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9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숄츠와 마크롱이 11월에 방중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나왔던 뉴스들 같은 경우 이거는 11월 17일 뉴스인데 이제 마크롱이 중국에 방중한다라는 이야기의 기사들이 많이 떴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미 이제 독일 역시도 중국 쪽에 수교를 기대하면서 많은 양을 이제 투자를 한 것들을 봤고 그리고 마크롱 역시도 이제 프랑스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G20 정상회의를 보시면 많은 국가들이 중국 쪽과 연결을 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중국의 많은 이제 영향을 좀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무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지금은 상황이 좋지가 않지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백신을 뭐 또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완화될 것이 이제 좀 앞으로 보이고 전쟁 역시도 이제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이렇게 팽팽했던 냉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유럽 연합이 미국과의 사이가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IRA 있죠. 이제 그런 감축법
감축법을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부에서만 실시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부에 있는 내수 시장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겉에 있는 유럽 시장에 약간 안 좋은 악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미국과 유럽 연합의 사이가 조금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면 G20 정상회의 때 참석했던 이제 참석해야 할 네. 그런 국가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미국 쪽에 있는 국가들보다 이제 신흥경제로 포함이 되는 12개국이죠. 이 네. 12개국이 대부분 중국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CBDC와 관련된 이야기나 네. 아니면은 우리 그 BSN도 저번에 봤죠. 네, 그것과 맞아요. 관련해서 중국과 이제 포함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당연히 코인이나 이제 달러와 조금 대적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6개월 내에 문호를 좀 열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아마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유럽은 현재 중국이랑 좀 손을 잡는 모습인데요. 젤렌스키가 또 휴전을 모색을 하면서 겨울이 끝나기 전에 좀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보고자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물론 미국에서 그런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가스와 난방비, 또 에너지 부분에 유럽에서 비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역 쪽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하지 않을까. 따라서 중국 쪽이랑 좀 손을 잡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초아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미국이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미국 내부 시장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제 많은 회사들이나 특히나 전기차나 차 네. 같은 경우 독일 쪽과 연결이 많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시장 역시도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쪽에서 내수 시장을 계속 활성화되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연준 의장이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미국이 계속 살아나려고 자기적 이제 달러의 가치를 계속 이제 좀 쪼인다면 그 긴축 경제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이제 대부분 대답을 미국이 그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히지 않으면 더 이제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수 시장이나 내부의 이제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럽 연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득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네. 게다가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 특히나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아무래도 천연가스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젤렌스키 쪽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추워진 날씨에 이런 전쟁에 대한 호전이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유럽 또 미국의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그 BSM 프로젝트 다른 나라들과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초아님? 우선은 유럽연합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체인의 네. 아이오타라는 코인을 채택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BSN인데 중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이번 뉴스는 아니에요. 이걸 계속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때 이제 같이 하겠다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최근에 있었던 G20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경우에서도 네.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중동 쪽의 움직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 이제 식량이 가장 국가를 이제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제가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너지적인 모습 자체가 중동과 중국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체인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유럽 연합 역시도 약간의 그 발을 한 개 걸틀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이 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 당연히 뭐 미국의 견제가 있겠지만 이제 지금의 모습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전 관계보다는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같이 살펴볼 것은 바이낸스 창업자가 중동에서 이제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발전 자금을 이번에 중동에서 끌어온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었는데 이제 본인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 기사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는 네.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바이낸스가 추구했던 시장들을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그리고 브라질 같은 브릭스와 연결되어 있는 네. 코인 시장에 지속적으로 발을 넓히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중에 중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최근에 가장 중동 쪽으로 모습을 가장 크게 보이기도 했고 이제 중국 쪽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섹터 중 하나가 NFT랑 메타버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쪽과 더 연결성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낸스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중동 쪽으로의 움직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브릭스 쪽으로 발을 좀 넓히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현재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NFT와 또 메타버스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암호화폐가 좀 무역 쪽에서도 거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좀 사용처를 넓혀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러시아가 국제무역 네. 거래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결제를 완전 수용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역시도 아이오타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당연히 연결 지었을 때 CBDC의 활용이나 뭐 인도 네. 역시도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인도 역시도 디지털 루피를 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CBDC에 맞아요.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증가가 된다는 건 그만큼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네. 관련돼서 세력의 자본이 이제 완벽하게 뚜렷하게 형성된 시장에서 보다는 항상 그 전에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 유입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CBDC나 아니면 중국 세력, 뭐 러시아 세력 이런 것들이 이런 투자자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역시도 이제 러시아와 중국 세력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쪽에서 유입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바이낸스가 어쨌든 FTX를 눌러주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눈을 돌려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계 코인들 그리고 한국계 코인들이 단기간적으로는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계 코인이나 중국계 코인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디지털 루피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중국에서 견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쪽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이 좀 불가하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도는 어떤가요? 네, 우선은 네. 브릭스 자체가 이제 한 가지로 묶여서 신흥경제국으로 이제 포함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가 돌아가려면 머리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고 다리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거든요. 머리 역할을 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쪽이고 다리라고 하는 건 세계 공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중국 쪽에 있었던 공장이 인도로 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종교의 문제나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이제 사실 더 넓혀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중국 쪽으로 돌아왔던 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가는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브릭스는 다 공동의 것이 아니죠. 다 개별적인 국가들인데 네.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라는 이제 세계 1위 국가 를 조금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CBDC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좋은 호재고요. 네. 핸드폰 자체의 수급률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뱅킹이라고 하죠. 이제 계좌 자체에 이제 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국가들 위주로 아프리카나 인도 그런 국가들이죠. 이제 그런 국가들 위주로 이제 디지털 통화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처를 확대시킬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인도 정부 역시도 지금 이것이 기존에 있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나 이제 더 여러 가지 사용처의 확대 같은 것들로 이제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도 이제 바이낸스가 이야기한 것은 인도 쪽도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네. 인도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브릭스 국가들로 점점 이제 많이 확장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는 결론적으로 인도 쪽
쪽에서 제재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네. 거고요. 이게 사실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성장이 있는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같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뭐 인도 시장을 안 노려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두드려 봤다가 좀 거절당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인도는 인도 자체적으로 디지털 루피를 좀 개발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FTX 여파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제네시스도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DCG 그룹에서 엮인 회사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DCG 그룹에 만약에 제네시스가 무너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선은 GCD가 그 해당하는 블록체인 회사를 130개 정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그룹이라서 이제 뭐 떨어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전혀 않고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FTX 여파가 계속돼서 사실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걸 같이 보실 건데 캐시우드라고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만든 회사죠. 네. 우리가 캐시우드를 우리 돈나무 언니라고 맞아요. 부르는 이제 네.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돈나무 언니라고 부를게요. 돈나무 언니가 지금 37억 정도에 달하는 GBTC를 샀어요. 네. 근데 BTC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아니라 GBTC를 샀다는 건 GBTC 자체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만든 BTC 가격에 추종하도록 만든 파생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과 지금 연동성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셀시우스나 이런 것들이 망했을 때 연결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때 셀시우스 자체적으로 문제다라고 네. 파악이 돼서 떨어뜨릴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그룹 내에서 돌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크고 네. 그리고 커스터디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돈을 이제 좀 신탁을 해주거나 맞아요. 네. 받아주거나 하는 네. 모습들로 이제 가만히 있어도 1년에 3조 정도의 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 모델을 그레이스케일을 망하게 두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캐시오들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모습에선 충분히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저번에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상승이 보였던 것이 바로 캐시우드 쪽에서 37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약간 투심을 불어일으켜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체도 지금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샀다는 것 자체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이고 네.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 100만 달러를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이렇다는 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재된 이런 가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많이 하락했지만 충분히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다 같이 이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뭐 캐시우드가 또 GBTC와 코인베이스 주식까지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7억 달러 정도가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도 방어가 되면서 살짝 오른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셀시우스와 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지금 초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네시스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또 돈을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산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 월드컵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렇게 거시경제를 통해서 우리 시장 보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